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재무주치 닥터 이재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버튼까지 눌러주세요. 새로운 컨텐츠였죠. 닥터 이재무의 재무처방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봐주셔서 그래서 바로 2편 가지고 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상환하는 게 나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사례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객의 정보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28살이었고 28살에 저를 만났고요. 그리고 연봉은 4,500이었습니다. 4,500이고 직장생활은 1년 정도 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고 저와 인연은 한 27개월 정도 됐습니다. 2년이 조금 넘었죠. 자, 그런데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전세자금 대출이 1억 정도 있었던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저를 만났는데 부모님께서 대출금을 먼저 갚아라. 그래서 급여를 총 소득이 한 320 정도 실수령을 받으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150만 원씩 이 이자를 갚고 있던 거예요.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상환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얻어지는 현금 자산이 그렇게 많이 쌓이지 않다 보니까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뭐 통신비, 교통비, 관리비 등등에서 고정 지출이 한 30만 원 정도 나갔고, 그 다음에 식비와 생활비가 한 70만 원 정도 나가서 총 고정 지출이 한 100만 원 정도 나갔다. 보험이나 펀드, 적금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적금 50만 원이 전부인 상황에서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원금이 한 120 정도 됐고요. 그리고 이자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 고객님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고객님, 이 대출의 이자는요 우리한테는 기회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대출금을 갚는 건 좋다.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재무 목표에 따라서 이 전세금 상환 계획과 그 다음에 저축 계획을 동시에 잡아가셔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데 한 3년에서 5년 안에 결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일단 결혼 자금에 필요한 현금 자산 5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거기서 뺄 수도 있지만 일단 모으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고객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닥터 이재무의 처방, 제일 먼저 이 고객은 대출금 갚고 막 이러느라고 사실 비상금이 모여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상금 통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겠다. 왜냐면 비상금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뭐 전세, 뭐 이 대출금 갚니, 뭐 은행에 적금이 들어가니, 뭐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갑자기 나한테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하던 적금 다 깨야 되고, 갑자기 대출 원금 상환하던 갑자기 이자만 내게 되고, 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상금을 일단 좀 모으는데 조금 포커스를 맞췄고요. 30만 원씩은 비상금 통장에 축적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360만 원을 만드는 것을 일단 첫 번째 재무 목표로 갔어요. 이 비상금을 모으면서 뭘 했냐? 일단 나가는 고정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 100만 원 나가던 거를 8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80만 원에 맞춰서 생활을 하다가 모자르는 돈이 있으면 비상금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일단 가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월에 80만 원씩 5년 동안 저축을 해서 4,800만 원을 모으는 거, 원금만 정확하게. 자, 4,800을 모으는 거를 일단 첫 번째 목표로 삼았고요. 대출은 원금 20만 원에 이자 30만 원. 그래서 총 50만 원씩 상환할 수 있도록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ETF 펀드에 30만 원씩 우리가 투자를 했어요. ETF 펀드에 30만 원씩 매달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연금 30만 원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을 20만 원 정도 세팅을 하셨어요. 이 결과 어떻게 됐냐? 2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이 고객의 현 상태를 봤더니 2년간 1,920만 원이 결혼자금으로 모였던 거예요. 모였고, 그리고 대출금을 중도 상환했어요. 1,000만 원 정도를. 그리고 대출금은 우리가 50만 원씩 낸 게 20만 원씩 상환이 돼서 약 500만 원 정도. 대출금은 갚으면 갚을수록 있잖아요, 원금이 낮아지면서 이자 비중이 적어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480만 원이 갚아졌어야 되는데 약 5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상환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현재는 1,500만 원 정도 가량을 상환을 했대요. 그리고 남아있던 920만 원이 있거든요. 그 920만 원과 중간에 상여금을 받아서 모아놨던 돈이 580만 원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약
1,500만 원 정도를 예금으로 거치, 그리고 새로 시작한, 이제 24개월에 끝났잖아요. 새로 시작한 적금에 80만 원씩 3개월 동안 240만 원이 들어가서 현금 자산은 1,740만 원을 갖고 있다. 자, 그리고 비상금은 우리가 30만 원씩 저축을 해놨었는데요. 자, 1년 동안 모으고요. 성과급에서 일부를 빼갖고 비상금 1,000만 원을 1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기업에 다니시다 보니까 사실 성과급이 무시 못할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리고 연금에 노후 자산에 우리가 30만 원씩 12개월 360만 원씩 지금 27개월을 했기 때문에 810만 원이 모여 있습니다. 810만 원이 모여 있고 27개월 동안 누적 수익률은 13.9%, 그리고 적립금은 812만 원, 해지연금은 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TF 펀드 30만 원씩 진행했던 거는요. 그냥 저는 투자 통장에다가 돈을 따로 모아서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에 사셔라 라고 했는데 꾸준히 그냥 적립을 해서 사셨더라고요. 매달 그냥 단가가 낮을 때 계속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은 지금 현재까지 9.2%, 한 880만 원 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자통장 360만 원이 모여 있고요. 투자통장 360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면 1년 동안은 비상금을 30만 원씩 모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투자통장을 만들어서 내가 추가 매입 시점을 잡기 위해서 은행 적금을 하나 더 든 거예요. 투자통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30만 원씩 1년이 저축된 게 360만 원이 들어있고요. 총 현금 자산이 27개월 동안 4,790만 원, 그리고 대출금 상환 1,500만 원, 그래서 6,290만 원을 확보하신 거예요. 오늘 이 사례에서 볼 수 있었던 거는 대출이자 아까워하지 말고 그거를 기회를 삼아서 내 현금 자산을 불리거나 혹은 내 투자 자산의 규모를 불려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현금 흐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요. 나한테 주어진 비용과 이 시간을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들은 꿩 먹고 알 먹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